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자, 2018년 6월 23일 서울시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험 당일날 해설은 올려드렸고요. 자, 촬영은 좀 며칠 뒤에 하게 됐어요. 제가 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뭐 서울시 7급은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득점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는 시험이죠. 2018년 3월 달에 서울시 7급 시험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 시험에 비교해서는 조금 여러분 평이했고요. 그러면서, 일단 한 3문제 정도가 좀 난도 상의 문제였고, 나머지는 난도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서울시 어떤 문제 패턴에서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것은 조금 더 좀 지양됐다는데 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7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곧 국가직 7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해설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주제들이 나왔고 또 우리는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험 문제 전체 어떤 출제된, 패턴을 좀 본다 보면, 우리가 먼저,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죠. 구석기 문제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고대사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정치, 사회, 경제 안 나오고, 자, 우리 문화 1번 전파 나왔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수험생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문제죠. 우리 문화 1번 전파. 제가 문제풀이에도 강조했던 거지만, 이런 주제는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 무난하게 보셨던 문제고,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의 3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최순호, 그 다음에 신문제도, 자, 해동통보와 함께, 자, 숙종의 정책 물어보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숙종의, 정책을 물어봤던 문제였는데요. 자, 이 중에 최순호의 여러분, 이 사료가 처음 본 사료였어요.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아는 사료가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료가 나올 때는, 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갖고 그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을 늘 해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사료가 좀 여러분 처음 봤던 사료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깡을 좀 갖고 풀었다면 자, 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자, 조선전기 근세사에서 4문제 나왔고요. 자, 조선전기 대외관계, 자, 지방제도, 그리고 자, 과정법, 그리고 교육제도, 향교제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조선후기 사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숙종의 업적과 자, 영조의 업적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요 3가지가 이번 시험에 어떤 여러분이 조금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숙종과 관계되어서 이순신, 자, 현충원, 사당 여러분 어떤 현판을 썼고 그런 얘기는 사실 2018년 자, 9급 국가직 기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조금 7급 분들, 자, 올해 봤던, 자, 9급 문제의 어떤 주제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영조 관련 문제는,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자, 3번 지문과 4번 지문, 호포제와 관계된 거, 그 다음에 또한 9.1제도와 관계된 요 낯선 지문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대사의 전개기, 즉, 개화기에서 2문제 나왔고요. 갑신정변 결과 당연히 한성주학, 텐준주학, 이거였고, 텐준주학 물어보는 난이도 중화의 문제였었고요. 자, 개항 이후의 경제정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민족 독립운동기 2문제 나왔고, 자,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죠. 사실, 서울시는 우리가 자, 한 3년 전부터 문제 패턴이 굉장히 현대사회에 민주화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공부하셨던 수험생들은 다 아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뭐 새롭게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건 뭐 늘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남북 협상, 자, 그리고 동시에 제4공화국 유신정부 때 내용, 그리고 사건 순서 배열 문제, 현대사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는 분류사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문화사 문제였었죠. 역사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 동명왕편, 그리고 조선후기 발해고 나와서 이 2권의 역사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러웠던, 조금 틀렸을 수 있는 문제는 이 3문제뿐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석기 같은 문제는 여러분 하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서울시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분 뭐 그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좀 지엽적이지 않으면서 조금 더 기본적인 걸 더 강조했던 그런 여러분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다시 분석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대별로 보니까 여러분 일단 전범위에 걸쳐서 뭐 골고루 나왔고 현대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게 자, 전근대사 부분이 1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근현대사 파트가 8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뭐 13문제 그리고 7문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근현대사가 한 문제 더 많이 나와서 4문제가 나왔죠. 보통 자, 현대사 파트가 그래서 보통 현대사 파트가 한 2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3문제였는데 이번에는 4문제나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단원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은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한 문제 나왔고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정치사가 10문제였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사가 뭐 기본 10문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10문제보다 더 많이 그래서 뭐 최근 들어 15문제 나왔던 그런 여러분 시험 문제도 있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6월달 서울시는 자, 9급, 7급 다 정치사 부분을 한 10문제 정도 50%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사회 파트 한 문제 나왔고요. 경제사가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5문제. 그리고 자, 문화사가 3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사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엽적인 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분들은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석기 유적지는 자,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토끼 이게 키워드죠? 여러분 늘 시험에서 보실 때는 자, 지문 안에 키워드 밑줄부터 치는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여러분 좀 더 좁힐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토끼가 처음 나왔다는 거. 더 이상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래서 여러분 뭐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선사시대 관련 문제는 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대부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요, 자, 구석기 뭐 신석기 어쨌든 선사 관련 문제가 이렇게 내면 정답률 98%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유적지와 관계되어서 좀 더 여러분 유물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사시대는 의외로 여러분 뭐 아니면 도인 그런 문제고요. 이번 시험은 자, 정답률 98%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난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하여 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거죠. 자,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 즉 화폐의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서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자,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했다. 자, 이에 또한 자, 여러분 키워드는 이거죠.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일병으로 만들었고 형상을 우리나라 지형으로 했다. 자, 은병으로 우리나라 마치 지형 모양같이 생겼다. 바로 뭐였습니까? 활구죠. 그래서 숙종 때 활구였고 어쨌든 제가 이런 화폐 문제는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자, 제가 선왕수사 연결고리에서도 강조했지만 분류사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려 숙종 물어볼 수 있고 조선 숙종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일단은 자, 건원중벌은 고려 성종이고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조선의 화폐죠. 여러분 이거는 조선 17세기 인조 때 처음 만들어졌었고 그러나 유통은 실패했었고 다시 자, 효종 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효종 때 다시 만들었죠. 북벌운동 때문에.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자, 그리고 드디어 조선 숙종 때 법화 즉 국가의 법적인 화폐로 드디어 인정되면서 1차적 유통이 된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공했더라. 근데 화폐 정책은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게 구별해서 보자라고 수업에서 논의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통보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조선 세종 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고려 숙종 때 굉장히 많은 화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해동통보, 나중에 또 해동중보가 되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특히 7급분들 이런 주제들 이건 굉장히 작은 주제들이에요. 이런 화폐 관련 문제 이런 주제들은 늘 선사시대부터 즉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조선 후기까지 그리고 또한 근대사회 대원군의 당백전 나중에 또한 당호전까지 큰 주제를 한번 정리하시면 이런 문제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예요. 자,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뭔가 자기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국역의 의무를 피하는 곳으로 뭔가 가를 삼았고 어쩌다 그를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함으로 훈도 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가다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가기를 도모하고 있다. 뭔가 여러분 교육기구네요. 훈도 또는 교수가 있었고 뭔가 군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백성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슬쩍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육제도죠. 자, 그러면 교육제도와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조선에 이건 중종실록이니까 조선이구나 16세기 상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조선의 교육제도 뭐가 있습니까? 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사보학당이 있고 지방에 향교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서울에 또 뭐가 있었을까? 성균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서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뭔가 훈도나 교수가 있었다는 것은 국가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우리가 소위 향교, 지방의 향교제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교육기구 향교제도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국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뭔가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향교는 9년의 인구 비례로 정원이 이루어졌다. 9년의 크기, 부목 9년의 크기에 따라서 향교의 인원이 정해져 있었고요. 거기는 또한 이런 교육 훈도나 교수가 있었었죠. 물론 여기 사부학당이나 성균관에도 훈도와 교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민입학 어디에도 여러분 천민입학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국가의 사학을 받으면 면세특권 이거는 바로 서원 얘기잖아요. 서원은 국가가 만든 여러분 기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립입니다. 개인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여러분 훈도나 교수는 국가가 임명한 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해당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이건 성균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조선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향교라든가 그 다음에 사부학당이라든가 성균관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16세기 나온 서원 여기 있는 유생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죠. 청금록에 올라가면 군대도 안 가고 여러분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기에 이제 국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전국적 상황이니까 성균관은 서울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각 곳에 있는 곳. 그래서 뭡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지방에 있었던 향교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답을 좁혀 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4번 문제.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1번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늘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일단 그런 주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들은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고 아주 오랜만에 취급시험에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문화의 1번 전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고대사회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석기대로 신석기 비사민 토기가 1번에 가서 조몽토기, 가야 토기가 1번에 가서 스에키 문화, 그 다음에 상고문화, 고구려 백제신라는 각각 어떤 문화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통일신라 때는 학고 문화, 그리고 동시에 고려 후기에 수많은 불화가, 즉 부처님 그림이 일본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조선에 가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이렇게 여러분 꼭 분류사로 접근하셔야, 이렇게 한 번에 접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그렇게, 이렇게 작은 주제들은 그렇게 분류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 유리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 1번 전파, 상고 백제 아직기는 불교를 전파하지 않았죠.
자, 백제. 자, 아지끼나 왕이는 한자와 유교 경전을 전파해줬고, 그러면 불교를 갖다 준 사람은 6세기 성황 때 놀이사치계였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다카마스 무덤에 발견된 벽화는 가야가 아니었죠. 고구려, 바로 강서 고분에, 자, 고분과 일치하는 여인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인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가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신라인들은, 자,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제방 쌓는 축제술. 제가 수업에서 축제술은 파티 기술이 아니라 제방 쌓는 기술이다. 바로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승려 해자는, 자, 1번 쇼토쿠 대장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뭐 온갖 문화를 전파해 줬었다. 해당되는 것은 디귿과 리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이런 거는 자, 중하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는 꼭, 자,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가 어떤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는지 꼭 그렇게 분류사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분 걸려요. 10분. 10분만 접근하시면 이런 문제,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 참 오랜만에 이런 말 듣네요. 제4공화국. 유신정부죠? 자, 우리가 유신정부. 자, 1972년 유신헌법 이후. 자, 1979년. 자,까지가 제4공화국 얘기고요. 자, 그러면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자,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이게 바로 유신헌법 7차 개헌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었죠. 유신헌법이. 그래서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자, 비상계엄하에서 유신헌법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권위주의 헌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자, 이루어졌는데 자, 이 투표 결과 90%라는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권위주의 헌법도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우리 역사적 어떤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자, 기출 지문이었었습니다. 자, 정권에 반대했던 교수, 종교인들은 특히 유신헌법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긴급조치였죠. 그래서 늘 유신헌법은 국민들이 투표를 거쳐서 90%라는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유신헌법 안에서 긴급조치는 위헌이었다라는 게 바로 박근혜 정부 1년차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 긴급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또는 자, 해직됐었죠. 그러면 자, 아닌 것은 답은 4번인데 자, 한일협정. 자, 한일협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65년. 이거는 제3공화국. 물론 제3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 제4공화국의 대통령도 박정희지만 헌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서울시 이번 시험에 냈던 출제 교수는 동일한 사람이구나. 지금 뭐냐면 9급과 7급이 동일한 사람이구나. 9급에서는 요게 기출문제였습니다. 한일 자, 기본협약. 기본조약, 즉 한일협정 물어봤던 문제고요. 자, 이제 7급에서는 자, 좀 더 크게 여러분 4공화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시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9급 문제도 보셔야 돼요. 9급을 준비하신 분들도 7급 문제 보는 거 당연하죠. 이런 가장 좋은 여러분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갖고 그 주제를 보시면서 그 주제의 주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그런 여러분 안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 보기는 개항 이후의 경제 상황이다. 시간순 빠르게 나란 거. 이건 더 늘 익숙한 문제죠. 공무원 공부 여러분 한 2달 공부한 분들 이거 다 종합반에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 청상인들이 내지 통사권 획득했으니까 자, 이거는 1882년에 자, 뭐였습니까? 조청, 자,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일본인 재정 고문이 화폐 정리사업, 즉 메가다이 화폐개혁 1905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천일은행. 이거 여러분 잘 나오죠? 대한제국대 상황으로 잘 나오는 지문이었고요. 어쨌든 1899년 대한제국 시기. 그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거리주의 무역이 시작됐으니까 1876년 자, 조일, 수호, 조규. 자, 부록이죠. 76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뭐 이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했지만 역사는 흐름이다.
그래서 특히 근현대사는 사건 순서를 정확히 아는 그것부터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뭡니까? 사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복습하실 때 이거와 관련된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의 사료 보는 센스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메가다의 화폐 개혁과 관계된 문제도 아주 굵직한 문제고, 2018년 구급 국가직은 메가다의 화폐 개혁과 관계된 바로 우리가 농강회사 관련 사료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저항 중에 하나인. 그래서 그런 것들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대한제국 시기의 사건과 일제 침략기의 사건 구별하면서 특히 일제 침략기의 모습으로 아닌 것은 할 때 우리는 대한천일은행 그런 은행들이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또 하나 일본과 관계된 불평등 조약, 그래서 소위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교. 그 다음에 그거의 부속 내용 조일 수호 조교 불어, 동시에 조일 통상 장정 이런 내용들도 그 내용들을 사료와 함께 꼼꼼하게 보는 훈련하시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다 맞출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7번 볼게요. 또한 여러분 사건 순서. 바르게 나열한 거. 13대 대통령 선거였었고요. 13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됐습니까? 노태우시죠?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그리고 박정적 고문치사 사건. 여러분은 2017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 1987을 보셨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험생들이 영화 볼 시간이 없죠. 그 소리는 늘 수업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1987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 한번 얘기했군요. 그의 박정적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달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이번 4.13 호원조치,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4월 13일 날 헌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즉 간선제로 가겠다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의 4.13 호원조치에 반대하면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그해 5월에 결성됐고요. 그리고 다시 6월 10일 날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6월 민주항쟁 바로 전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체류탄 맞고 죽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은 더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 6.29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민주정의당 대표 바로 노태우 씨가 바로 6.29 선언 했고, 그 결과 우리는 바로 9차 개헌을 하게 되죠. 9차 개헌 결과 뭐였어요? 대통령 임기 5년,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13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러면서 정권은 바뀌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낯설지 않았고요. 2017년 우리가 서울시 7급 문제에서 또한 서울시 9급 문제에서 이 민주화 관련 문제, 6월 민주항쟁 관련 문제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세요. 산미증식계획의 역량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을 때 1번 식민지 조선 안에서의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작곡으로 조피수 콩 같은 작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쌀을 여러분 농사 짓고 다 일본으로 가게 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작곡으로 연명을 한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2번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 총독부로 귀속되었다. 이거는 산미증식계획이 아니라 토지조사사업 결과니까 아닌 것은 답은 2번 됐네요.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은 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쌀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이 식민지 국가의 백성에게 부과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소장 농민들은 고율의 소장료 외에도 수리조합비 같은 온갖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농민운동이, 즉 소작쟁이가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켰다. 여러분 지주들은 별 생각 없이 1번이라는 쌀 시장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돈을 번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이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난도상으로 높인다면 사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관련 도표나 산미증식계획 사료가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난도상의 문제고요. 이건 그냥 대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미 증식 계획이야.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 4번 지문에서 헷갈리신 분들은 뭐냐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까지도 좀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잡아 주십시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대외 관계 설명. 자, 했을 때 여러분 올해 2018년 진짜 여러분 핫했던 국가직 자 국어 문제에서 자 뭐가 있었어? 역대 자 우리가 소위 자 견문록 있었잖아요. 일종의 기행문. 그 중에 해동제국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좀 국어 문제 관심 가졌던 분들은 자 1번 지문 자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었었죠. 자 신숙주는 일본에 갔다 온 이후 일본의 사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견문록 해동제국기를 성종 때 편찬했다. 이미 이 지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답은 1번 됐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뭐 신숙주가 사실 언제 일본에 갔었어요? 세종 때 갔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성종 때 해동 제국기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은 여러분 좀 말장난을 쳤네요. 요즘에 2017년 이래로 여러분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험생한테 정말 좋은 현상들인데 조금 여러분 자, 요 앞집은 지문을 바꿔서 그런 내는 문제가 있었네요. 자,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청해 오자 표수를 내려서 조선의 신하로 삼고 부산 여러분 인천 원산 삼포를 자 조선 초기 아닌 거 아시죠? 자 강화도 조약 결과 부산 원산 인천이고 조선 초기는 세종 때 삼포잖아요. 그러면 세종 때 삼포라 어디였습니까? 부산포, 제포, 연포잖아요. 말장난 쳤죠. 그 다음에 자 3번 태종은 요동수복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죠? 태종은 왕제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등을 돌리자 명예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요동을 보류하고 여진을 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명하고 관계가 다시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틀렸고 나머지 이제 자 태종 때부터 여러분 16세기 중종 때까지 남쪽 백성을 북쪽으로 이사 보내는 북방 3인 정책이 전개됐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뒤는 맞지만 앞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세 상상 제가 문풀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 모두, 거의, 대부분, 비로소 이런 단어들은 늘 한 번씩 생각하자. 자,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 정책 만만 추구했다. 절대 아니죠. 여진이나 일본한테 우리는 어떤 정책을 폈다? 화전, 양명책. 그래서 교류도 했고 자, 전쟁한다. 싸움도 하고. 그래서 화와 전을 동시에 피는 정책을 폈잖아요. 꼬시기도 하고. 자, 우리가 강경책도 폈고. 그래서 그는 나머지 2, 3, 4는 여러분 다 지문 정확한 지식들을 살짝 바꿔서 낸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고민할 게 없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2018년 국가직 9급에서 해동 제국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답이 또 1번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문제도 무난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조선의 이제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우리가 지방제도 여러분, 사실, 문풀에서는 제가 이거보다 문제 수준을 훨 높여서 여러분 강의를 늘 하는데요. 시험은 그거보다 늘 쉽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쉬웠네요, 지금. 자, 9년 밑에, 자, 무슨 면, 무슨 이. 자, 그리고 오가 작동법을 두어서, 자, 5집을 한 통으로 편지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수령을 자기 출신지에 부인되지 못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한다? 상피제도. 그 다음에 각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서 또한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사를 뭐라고 한다? 일종의 감사다. 누구를 감사한다? 수령을. 자, 맞는 지문. 그 다음 향리는 수령 밑에서 행정심을 보지 않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 왜? 무보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전으로 신분이 격화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각 군현민의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아니다. 자, 뭐였습니까? 유양소고 이게 바로 향촌자치기구고 다시 유양소를 견제하는 게 바로 경제소였잖아요.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의 문제죠. 그냥 기본 개념. 종합반 수업 2달 들으면 모든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이 다 가르치는 자 지방제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출제자가 좀 생각했어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제 출제위원이 좀 바뀌면서 작년부터 다시 여러분 이렇게 보기 지문에 자 우리가 둘 또는 셋 이렇게 내지 않고 하나 셋 또는 넷 이렇게 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냐면 뽑는 문제는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뭐 그러나
문제가 너무 수월해서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들은 늘 여러분 이런 보기 지문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요게 과거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라고 했던 과거 어떤 지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작년부터는 좀 문제의 패턴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볼까요? 우리의 빈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 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작 자급 하지 아니함이 자 아니함이라 하노라. 환원하면 자 조선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 자 아니함이니 자 고로 오인이 이에 대서 특별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작 자급하자 함이니 곧 조선물산을 장려함이 곧 환원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하며 또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자 자급자족하자 물산을 쓰자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조선 물건 쓰자 물산 장려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물산 장려운동이고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자급 자작 자급만 했다면 그냥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본문만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요? 우리 물건 쓰자라는 물건 얘기고 그 답은 2번이었잖아요. 이건 정말 여러분 난이도 하하하의 문제예요.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읽으면 나오는 거죠. 자작 자급 먹어라 입어라 써라 조선 사람 조선 거라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시험이라는 게죠. 시험이라는 현장은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약간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지금 해설할 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는 여러 번 봤던 기출 사료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500여 명의 인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이거 밀립대학 대학 설립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 물건 쓰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서상동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 이건 나라비 갚자. 나라비 1,300만 원 갚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었고요. 조선학회가 참여했고 전국 규모의 문명 퇴치운동. 이거는 바로 문자 보급운동이었잖아요. 1930년대에 전개됐던.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에 가나 역사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서는 늘 필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고리로 마무리하셨던 분들은 연결고리에 진짜 많은 여러분 역사서를 도표 2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꼭 외우시고요. 다음번 취급 시험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수준은 올라갈 겁니다. 자,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한 봉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는 믿지 못했어. 자, 이규보가 얘기하잖아. 나는 옛날에 동명왕표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 나 믿을 수 없어라고 했는데 3번 반복해서 읽어서 다시 보니 절대 환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성이었으며 귀신이 아니라 그는 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쓰겠다.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잖아요. 자, 동명왕. 그래서 나 동명왕편 얘기하고 있고, 자, 이미 나는 아시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자, 그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하니 화르러 간다. 자, 키워드 뭐야? 남북구 유독공의 발해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거는 동명왕편, 이거는 18세기 유독공의 발해고 이미 아시고요. 자 동명왕편은 당연히 고구려 개성의식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명왕편은 제가 편년체냐 기년체냐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이거는 시였기 때문에 시로서 주제 동명왕이라는 왕의 주제를 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자 2번이죠. 그 다음에 발해사를 썼고 특히 여러분 지금 보다 보니까 좀 황당하다. 파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래서 이 얘기도 결국 크게 고민할 것도 없는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급은 이거보다는 정말 여러분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모의고사 수준이었네요.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더 항상 이런 문제 역사서 공부할 때는 중요한 역사서들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다시 그거와 된 관련된 사료들을 보셔서 사료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료를 이미 여러 번 봐서 이거 동명왕편이야. 이거 유독공의 발해고야. 그리고 여러분 지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공무원 시험의 베스트는 역사서라는 거 강조합니다.
자, 13번 문제. 자,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여러분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틀렸던 문제가 이 문제였었어요. 좀 새로운 사실이었었죠. 자, 뭐였습니까?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묘를 단족을 했다. 또 모르는 사실이에요? 몰라요? 그냥 잘 모르겠다. 자, 임금이 친히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낸다. 이건 진짜 강조하죠. 뭡니까? 조선 숙종 때 송시열의 주장으로 창덕궁안에 뭘 둬요? 대보단을 둔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 사당에 현축이라는 자 이름을 내렸고 현판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2018년 자 지금 국가직 9급에 나왔던 지문이고 여러분이 이거 몰라요? 자 내가 이것도 지금 국가직 뭐 9급에 관심 없었어. 나 안 봤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거 갖고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조선 후기 우리는 명나라를 계승했다. 조선 중화주에 입각해서 숙종 때 송시열의 주장으로 창덕궁안에 대보단 두고 그리고 자 저기 자 우리가 청주에는 자 뭐였어요? 만동묘 설치했던 조선 중화주의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임금은 숙종이죠. 자 그럼 일단 자 왕공 강화를 위해서 숙종 때 뭐였어요? 수시로 황고, 경신항고, 기사항고, 갑수항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화성은 다른 누굽니까? 정조고. 그 다음에 명예 요청을 수용해서 중국의 원병을 파병했던 것은 광해군이죠. 그러나 강홍립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강홍립에게. 일단 명의 요청하니까 가야 되지만 조선 백성을 2번 죽일 수 없다. 일단은 그래서 쇼를 했잖아요. 가서 정세만 봐라. 그래서 강홍립은 자 사병들과 함께 가서 정세만 보다가 그 한 명도 어떤 사병 하나 죽지 않고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광해군의 실리적 중립외교. 자 그 다음에 백성에게 균형법은 당연히 자 영조였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조금 자 뭐 접근할 수 뭐 조금 당황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갖고 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7급은 다음번에 있을 국가직 7급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문제였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 자 일단 답은 뭐 1번인데 여기에 여러분 보기 지문에 이게 있었잖아요. 이 지문.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놀랬던 거였는데 자 이게 바로 2017년 여러분 2018년 자 우리가 상반기에 사회적 또 이슈이기도 했던 주제였었죠. 근데 어쨌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반개가 된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저 뭐야 만천 명월 주인옹 이라는 바로 정조 스스로의 자 본인이 자기를 만천명월 주인옹이라 불렀던 그 자 글이잖아요. 그래서 자 정조인지 알게 하고 정지업적인 해동 농서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출문제는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 변형이 된다. 그 밑에 있는 보기 지문들도 자 잘 분석이 된다. 그러면 바로 자 이거 바로 예속 논쟁이었던 자 이건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숙종이라는 걸 이 지식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점 수혜제는 효종 때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 이제 선후배 밴드에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밴드를 오늘 좀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밴드의 얘기였는데 자 저희 이제 실장님 연구실장님이 올린 글인데요. 어쨌든 이번 국가직 시험에 이순신 선다가 있었죠. 관련해서 자 올 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시간 날 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둔다면 한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보다 즐겁지 않을까요? 디디디디디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충사는 박정희 사당 이순신 지하에서 눈물 흘릴 거라는 이 글 때문에 제가 자 이 글을 올렸었는데요. 자 어쨌든 현충원의 이 현판이 원래는 숙종이 이 현판을 내려줬어요. 근데 자 이 현충원 현판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현판을 내리고 본인의 글씨를 써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민사 소송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그런 밴드의 그런 자 수업에서는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시사적인 것들은 밴드에 별도로 좀 재미삼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14번 문제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 좀 당황했던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아십니다. 균형법이구나. 이거는 늘 공부했던 친구들 아시는 문제예요. 14번 볼까요? 자, 보기의 정치 시대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이 두 필의 응력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괴로워하고 있더라. 그 패단을 줄이려고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한 필을 감하고 염서 즉 자, 이런 어셋들, 소금, 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자, 예부터 민여, 백성의 역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걷고 또한 나머지 뭔가 그 부족품을 다른 계층한테 거둬야 되는 바로 영조의 고민이었잖아요. 자, 영조인 거 아세요? 균형법인 거 아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 지문에서 1번 자, 이 예속 논직은 자, 당연히 현정인 거 아시고 아니구나. 그 다음에 명가허금세 중립외교는 자, 좀 전에 13번 문제의 지문이었잖아요. 13번에 바로 동그라미 3번 원병을 파견했고 중립외교 광해군인지 알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3번과 4번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거 흉년을 당해서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자율전칙을 반포했다. 이건 좀 낯선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제 출제자가 의도해서 어떤 또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절발 쫄면 안 된다. 왜? 이러려면 여러분 뭐 경국대다 뒤져야 되고요. 여러분 전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깡이 필요하다. 이럴 때 소거법이 필요한 건데 바로 이 문제가 그 소거법에 의한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였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는 균형법이고 여러분 당황하는 게 호포제는 대원군 때 실시되는 거니까 지금 3번은 대원군인가? 그래서 답을 4번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 사실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자, 양력의 부담, 즉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17세기에서 18세기 조선 백성의 자살의 이후의 1위는 군포였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를 개혁하기 위한 양력 변통론이 있었는데 자, 양력 변통 중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뭐냐면 자, 이제 호포제도 있었죠. 호포제 또는 동포제. 모든 남자들 군포내게 하자. 자, 이거 있었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 여러 가지 의견, 자,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자, 영조를 일단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포제 시행하기 위해서 창덕궁 정문 앞에서 백성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백성들 당연히 뭐예요? 우와 하면서 좋아하겠죠. 모든 남자들 군포 낸다고 하니까 양반도 낼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 내는 층이 많아지니 백성의 부담은 줄어들 거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반대한다? 예, 기득권층들, 양반들이 만일 이거 실시한다면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다라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얘기했죠? 그러자 또 그것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영조가 얘기했던 거 그렇다면 결국은 양반들은 내지 않게 하겠다. 여전히 양인들, 일반 백성만 내게 하겠다. 대신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겠다. 대신 보주에겐 좀 걷겠다. 이거는 조금 자, 내다오. 그래서 여러분 봤어. 어세, 연세, 섬세에 걷고 지주에게 결제라는 세금을 얻었고 또한 일부 특권층한테 선무공간세에 걷고 이게 바로 자, 영조의 여러분 자, 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배우 지식을 좀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답을 낼 수 있는데 시험 현장은 어쨌든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시험은 24번이 여러분 좀 틀려도 좀 크게 여러분 지금 당락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은 여러분 서울시 취급 같은 경우는 90점이면 합격이세요. 아주 잘하신 거기 때문에 90점 정도.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많은 분들이 4번으로 답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호포제 흥선되는 거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모르는 거 나올 때 제발 답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당연히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력 변통령 중에 호포제도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실현됐다는 게 아니라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보기에 정강을 내세운 개혁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대원군 빨리 돌아오게 하라.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자. 이미 여기서 우리는 갑신정변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갑시점의 결과 답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었죠. 텐진주야, 청일 양국군은 군대 파견 시 상호 통보키로 한다. 뭐요? 군대 철수, 그리고 다시 군대를 파견할 시 서로 통보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 자, 동학 농민운동 때 자, 어떤 이유가 되면서 청일전쟁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청 상민 수용 무역 오타가 있네요. 자, 무역 장정은 바로 뭐였습니까? 임오곤란 결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신사, 여러분 수신사는 자, 1876년부터 파견했고요. 갑신정변 때는 3차 수신사 박용호가 여러분 가긴 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자, 조사 시작 때는 81년이고 그래서 어쨌든 해당되지 않고 이만선의 영남 마인선은 81년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보기 주면 제껴도 답은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답 4번이 보이셔야 돼요. 한성주야, 텐진주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6번 문제. 자, 4.8년 남북협상 문제. 여러분 이거는 7급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남북협상 또는 4.8년 남북 지도자회의 또는 4.8년 자, 남북 연석회의라고 얘기하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4.8년 연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4.8년에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자, 우리 문제 우리가 거론하자라는 자, 남북협상 제안했고요. 북한에서는 이걸 확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자, 반대했고, 자, 미소 양국군 철수를 주장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김규식이 평양에 가서, 자, 여러분, 바로 북한의, 자, 김일성, 자, 김두봉 등 많은 지도자들 만나게 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디귿과 리을이고요. 자, 1차 미소 공동연회, 2차 미소 공동연회 사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2차 미소 공동연회는 47년에 이미 여러분, 자, 이루어진 거니까 이미 이건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도 1946년 10월에 발표된 거니까 해당되지 않고 이거는 4.8년이라고 써있고 출제자가 그냥 대문에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4.8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북연석회의 어쨌든 제가 과거의 문제 뭐였냐면 남북 지도자회의 또는 남북연석회의에서 자 공통으로 제안한 주제가 뭐였냐 결정한 내용이 뭐냐 그래서 뭐였어요?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그리고 동시에 자 외국군 철수였잖아요. 미소 양국군 철수라는 기출지문도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현대사였습니다. 자, 17번. 자, 고려시대 문제였습니다. 자, 고려의 신문제도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유난히 올해는 가장, 이 서울시 가장을 되게 출제자가 좋아하네요. 9급에서도 제가 문제 풀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옳지 않은 거는 그래도 되는 문제였는데, 자, 뭔가 이의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자,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 가문도 있었다. 자, 상층, 향리, 호장층. 향리가 여러분, 우리가 9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상층, 향리, 호장층은 지방 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서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얼마든지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서민들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모. 궁궐에서 잡모를 맡는 사람들은 뭐야? 남반이죠. 그 다음에 설일은 뭐였어요? 자, 저기들은, 자, 이 관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죠. 이거 여러분 기출지문이에요. 2017년 여러분 사복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남반과 서리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또 7급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4번 광선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국군을 어부를 염간, 목청한 사람을 무슨 목간, 백사공을 진척이라 부른다. 이들은 바로 다 뭐다? 신량 역천이다. 이런 신문제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특히 중인들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이들 서리 그리고 남반 자 또는 황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난이도 중이었죠. 자, 18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첫째 한국은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연을 설치한다. 셋째, 미영, 중, 소, 네 국가는 공동 관리하는 최고 5개년 기간의 신탁 통치를 자, 시행한다. 뭐요? 모스크바 삼상회담. 공무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현대사 주제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잖아요.
그러면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자, 미영소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자, 최고의 자, 장이 아니라 자, 이들 장관들이 자, 그다음에 한국의 신탁 문제가 항상 국사에서 처음 비로소 모두만 이런 것들은 함정이다. 그다음에 EA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익의 극심한 자, 갈등. 처음에 뭐였어요? 온 국민들 반대했었고 좀 이따 우익도 반대고 좌익도 반대했지만 그 좌익들은 자, 찬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좌익과 우익의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여러분 이 해설지에 넣어드렸지만 신탁 통치 문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43년 워싱턴 회담에서 처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향후 뭐 여러분 얄타 회담, 뭐 기타 뭐 포츠담 회담 이런 국제 회담마다 우리 문제가 거론되면서 신탁 통치 문제가 자, 여러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3당 회담에서 구체화되면서 이제 5여 년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도 보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와 함께 모스크바 3당 회담 늘 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의 기출족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자 그런 어떤 유형들을 다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그 유형들 보시면서 그 유형의 문제 한 10개 보셨다면 그 다음에 하실 게 뭔지 아세요? 이론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출제자는 여기 이제 어떤 사건들을 하나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꼭 하십시오. 자, 19번 문제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정말 낯설었던 사료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냐 못 봤던 사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료 나올 때 국사 전공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쫄지 말자. 다 모르는 사료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기에 이야기의 이 아들 상공유세에 나오는 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2절에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서 아들 낳았답니다. 자,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돼서 백제 견훤이 서울을 습격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백제 견훤이 그러면 백제가 여러분 세워진 건 언제예요? 900년이란 말이에요. 900년. 그러면 자 900년 요때 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요만큼 태어났어요. 지금 애기예요. 그래서 서울을 습격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럽다. 자 어쨌든 자 은함은 아이를 안고 2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실제로 대성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라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눈물 흘려서 슬프게 울면서 3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 무슨 사자자의 아래에 감추어두고 들어갔다. 다 필요한 얘기죠. 어쨌든 뭔가 그가 요때 뭔가 백제 견훤이 서울을 습격했던 시기였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백제 견훤이 서울을 침략했던 이때가 927년이란 말이에요. 금성에 들어왔던 이때 그가 3살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3살이 아니지 석 달, 3달 태어난 지 3개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이거는 자, 김대성이고요. 김대성은 언제 때 인물이에요? 신라 중대 때 인물이에요. 지금 여기는 900년 또는 927년 신라 말 상황인데 이미 여러분 제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 낭비의 행사를 억제하고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 이름으로 삼았던 사람. 자, 이거는 최순우란 말이에요. 최순호. 자, 그 다음에, 자, 독립 무슨 산문의 승려이면서 음양 풍수설로 대사로서, 오타가 있네요.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이 될 거를 예언했고, 고려 왕들에게 존중받던, 이게 도선이란 말이에요. 도선은 신라 하대 때 활동했던 스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인이 돼서. 이건 지금 927년에 3개월짜리 애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신라말 당나라에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자, 신라말 3달짜리 애기가 당나라에 어떻게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이거 김대성 중대 때 인물, 여기 도선, 그리고 여기 알면 이거 답은 2번 되는 거죠. 927년 3개월 된 아기가 나중에 자 60년 지나서 고려 성종 때 최순호가 뭐였어요? 유교는 치국의 본이요, 불교는 수신의 본이요.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이란 상황은 정말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저랑 같이 가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자, 이런 지식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대성도 시험에 나오고 도선도 시험에 나왔었죠. 예전에 공무원 7급 기출문제 뭐가 있었냐면 다시 잡으세요. 상공교사 나오면서 여기에 무슨 자 도선 얘기 관련 사료가 있었어요. 도선은 뭐 누가 태기가 어떻게 돼서 뭐 특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 도선 얘기 나오면서 도선 같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호교사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좀 당황스럽고요. 설마 여기서 여러분 대성이 있어서 김대성으로 가신 분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아니래요. 요거는 요게 키워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자,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토지제도. 여러분, 제가 이거 기출족보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자, 조정의 4대 부들이 겉모양으로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이란 개인의 사적인 토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년에 이르러 견병이 더욱더 심해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줄을 타놓고 군을 포괄하여 상과 내를 표지로 삼아서 모두 가리켜 조업전 내 부모가 준 토지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일항에 한 토지의 주인이 5명 6명이고 백성은 1년에 세금을 8번 9번 내야 되고 이게 뭐예요? 고려 말 상황이잖아요. 고려 말 토지 견병 토지 소유의 불균형.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행된 제도가 뭐겠냐? 바로 정도전의 과저법 물어보는 이거 기출문제예요. 어디냐면 선학사 기출족보 보시면 기출족보 안에 수능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뭐 수능 문제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만 문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거는 기본세에 있는 사료고 어쨌든 그러면 과전법. 자,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되었으며 관료들은 특히 경기도 땅을 대상으로 여러분 과전법에서의 사전은 관료에게 준 토지는 과전이고 이 과전은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했고 재분배하면서 관료에게 준 과전은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최고 150건에서 최하 10결까지 토지를 지급했다. 답은 그래서 과전법 1번 거잖아요. 자, 관료 등급을 18등급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로 지급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자 전시과구나. 그리고 또한 시지는 14등급까지만 주었다. 이거는 특히 자 경정 전시과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거는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고를 얘기한다면 경정 전시과고 조선으로 얘기한다면 직전법이고 과전법 다음이 직전법이니까 어쨌든 해당되지 않고 인품과 간품에 따라서 자 최고 100결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고려 때 자 시정 전시과였잖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답이 딱 보이게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자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서울시 잘 보신 분들은 자기가 막 넘어가고 있네요. 자, 크게 뭐 문제되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은 이제 국가직 7급이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국가직 7급을 위해서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2018년 상반기 기출문제 여러분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 법원직 시험은 난이도 하였어요. 여기는 여러분 수능형 문제예요. 쌤씨가 좀 사료형 문제가 좀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여기는 거의 다 자 이렇게 사료형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25문제예요. 요거는 문제 패턴만 좀 보시는 거고 여러분 이미 사료형 문제가 약하다 하는 분은 이미 자기가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어떻게 한다? 기본서의 역사적 지식 보시면서 사료를 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월에 여러분 이미 서울시 7급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난도 상위였고, 서울시 기술지 9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7급에서 여러분, 자, 고려 사서 관련 순서 맞히는 문제 너무 여러분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모 교수님이 욕도 하시고, 그런 문제는 정말 나쁜 문제고 지양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는 자, 그 교수님 바른 소리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역사 관련 문제는 좀 더
그렇게 뭐 몇 달 사건을 물어보지 않겠지만 몇 년 사건을 그 사서에 뭐 몇 년 사이에 간발의 차이를 물어보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순서 물어볼 문제는 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서울시 기술직 문제도 저는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가직 9급. 이미 국가직 9급이 여러분 그동안 최고는 5년 중에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볼 7급은 국가직 7급 낸 교수가 서울시 7급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준 안에서 여러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서울 국가직 7급에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렇게 난이도 최상일 때는 지금 결과 우리가 이제 최종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75점 맞고 70점 맞고도 합격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어렵게 나올 때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보려고 하면서 다른 과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뺏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럴 땐 더 기본에 주력해야 되고 여러분은 속어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상직 사월에 쓴 기상직 9급 문제 이거 여러분 난이도 상위였는데 제가 여기 미소를 지었던 문제 이유는 뭐냐면 국가직 9급과 9급에서 85점 받은 친구들이 이 문제도 85점 받으셨어요. 그러면 85점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기상직 9급을 보고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문제 수준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하면 문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좀 기분 좋은 틀림인데 국가직 이 9급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국가직 9급 문제는 조금 여러분 지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사실 이 정도 수준은 돼줘야 돼요. 이 정도.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 뭐 90점 받고 여러분 합격하는 거고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 뭔가 좀 형평성 있는 그런 시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방직 9급은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난이도 중상의 수준을 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은 워낙에 여러분 7급 분들 여기에 수준 맞추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자 우리가 수능 쪽에서 문제를 내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7급인데 이 문제 10분 안에 푸셔야 돼요. 100점 맞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지금 제가 7급 난이도 상이었고 자 서울시 9급은 난이도 중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 90점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합격 점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적게 뽑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실력을 좀 높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7급 시험은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분 자 이런 문제들을 또 한 번 더 보시면서 중요한 건 더 기본서에 주력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많이 보시고요. 그 기본서 주변에 예를 숙정 같은 경우 숙정 주변을 다시 한번 크게 보는 그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도 그런 건 밴드에 늘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저와 함께 그냥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자 7월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6월이니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8월까지 이제 정말 자 시간이 여러분 이제 뭐 적절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마무리하시고요. 자 늘 여러분의 합격을 빌면서 여러분들 자 학습 상담은 여러분 국사.co.kr이나 네이버 카페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좀 빠른 소통하시고 싶으면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강의 말고 다른 여러분 좀 그런 무료 강의를 좀 특별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싶으면 남부고시 온라인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에서 선우빈 한국사 치시면 뭐 무장 독립 운동이라든가 최근에 그런 시사적인 것들을 여러분 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늘 최선을 다할 거고요. 더더구나 제가 또 7급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7급에서 이제 저희가 할게 문제풀이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 모든 여러분 자 고민들을 담아서 또 좋은 문제로 여러분에게 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